자, 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나와 있네요. 거듭제곱 나와 있을 때는 밑을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밑이 지금 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제 4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고, 2의 3분의 1제곱과 3분의 2제곱과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제곱 두 개 더해지니까 이 지수끼리 합이 1이 되면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다. 맞죠? 25학년도 3월 6번 한번 해봅니다. 자, 6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에 적혀 있습니다. 2분의 파이에 정수배, 우리 각변환식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 세타 이렇게 잡을게요. 이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n이 정수인데 짝수이면 어떻게 됩니까? 짝수꼴 0도 포함합니다. 짝수에. 짝수꼴이면은 얘는 그대로입니다. 바꾸지 않아요.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자, 홀수면은 지금 얘는 2분의 3파이, 즉 3이 곱해졌잖아. 2분의 파이에. 그럴 때는 홀수입니다. 홀수는 바꿉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탄젠트를 역수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4분면으로 치면 몇 사분면입니까? 2분의 3파이 여기죠. 270도. 여기에서 세타를 예각 취급해야 되거든요. 예각 취급한다면 조금만 더 간 거. 즉, 제 4사분면이 되겠다. 4사분면에 대해서 바꾸기 전에 삼각함수 사인은 음수죠. 그 음수를 바꿀 때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게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마이너스 3분의 1임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을 했을 때 세타 요 한 개만 이제 한번 봅시다. 세타는 코사인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제 2사분면과 3사분면이죠. 그래서 일단 제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될 것인데 이미 문제에서 지금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건 따로 없지만 문제에서는 지금 사인과 얼마? 탄젠트를 곱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라 되어 있는데 부호만 볼게요. 먼저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탄젠트는 마이너스예요. 이게 2사분면일 때 이거 1번 상황, 1번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2번 상황 제 3사분면일 때는 3, 4분면은 이쪽이잖아요. 이쪽이 있을 때 사인은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4분면이 오더라도 이 답은 마이너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코사인의 절대값이 비율이 3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3대 1, 빗변과 밑변이 3대 1이니까 높이는 얼마기? 2루트 2 이렇게 됐나? 그래서 사인은 3분의 2루트 2라고 잡아주시고요. 탄젠트는 2루트 2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 A, B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A랑 B랑 곱한 다음에 10의 지수로 올려야 됩니다. 자, A를 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형태지. 이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얘는 간단해지지. 어떻게? 6 되잖아요. 6. 진수끼리의 곱. 로그의 차이는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난 여기 뭘 할 거냐면 얘를 곱하는 거예요. 로그 6의 10을.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이미 밑이 10이니까 상용 로그니까
나는 b를 있잖아요. 상륙록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륙록으로 바꾸면 로그 6분의 1입니다. 이거를 얘한테 곱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a, b는 무엇이 되냐? 약분이 되죠. 로그 6이 약분이 되고 남는 거는 로그 2분의 3만 남게 돼요. 그래서 10의 a, b 제곱은 이제 a, b가 로그 2의 3이니까 10의 로그 2분의 3 로그 2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밑에 10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공식이 있죠. 이 진수와 이 밑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3의 로그 10의 10. 즉 2분의 3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13번은 지금 x는 0을 기준으로 0 오른쪽에 있는 함수 fx를 1 빼기 코사인으로 하라. 그런 다음에 x는 0 왼쪽에 있는 함수는 a sin x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이 x는 0을 얘라고 치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가 x축이에요. 근데 1 빼기 코사인은 딱 정해져 있어. 뭐냐면 축이 1입니다. 축이 1이고 마이너스 코사인을 위로 한 칸 위로 올린 거거든요. 마이너스 코사인은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는데 이게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이렇게 제일 최대값이 2고 가운데 축은 1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사실상 이 반땡만 하면 되죠. 오늘 기준으로 왼쪽을 그려야 되는데요. a sin이랍니다. 얘는 a sin x.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a가 양수라면은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a sin x는 있잖아요. 주기가 2파이거든요. 기본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까지는 딱 반주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양수일 때에는 이렇게 꿀렁꿀렁 원래 기본꼴이 되니까 밑으로 꺼질 겁니다. 자, 그런데 a가 음수라면은 a가 음수라면은 얘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매일 높은 여기 이 부분을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제일 낮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a다. 높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는 a가 언제? a가 양수일 때, 이때는 a가 언제? 음수일 때 따로따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이 지금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에 지금 내가 이 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의 제일 높은 곳,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곳,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곳의 차이가 4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곳이 여기 2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4가 되기 위해서는 이놈의 높이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2일 때를 찾았습니다. a가 양수인 거 모순이 없죠. 자,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는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만 보면은 제일 높을 때가 2입니다. 그리고 제일 낮을 때가 언제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그래프 0이죠. y는 0입니다. 제일 높을 때 2, 제일 낮을 때 0. 일단 차이가 4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변화할 수 있거든. 얘 높이를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어떻게 좀 더 위로 뽑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좀 더 위로 뽑아서 이때의 높이를 마이너스 a라 하면은 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게 최소값이니까 이때 차이가 얼마? 4가 나게끔 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얼마여야 해? 4여야 해. 그래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가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2와 마이너스 4 두 종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그 둘을 어떻게 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일단 fx가 x는 p 그리고 x는 q에서 또 달라집니다. 자, 근데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쟤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y는 0 기준으로 y는 0 밑부분 있죠. 밑부분에 있는 애를 위로 접어 올릴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 그런데 여기 이쯤에서 이게 이렇게 접혀서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 지수함수는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부분이 점근선이거든요. 이 점근선도 같이 이렇게 접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x는 p, x는 q인데요. 이건 내가 적절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가 x는 p, 여기는 x는 q, 아무 때나 잡아볼까요? 자, 근데 q부터 한 번만 집중해 볼게. 내가 여기가 q라고 하면요, 여기는 x는 p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p랑 q랑 실제로 이 지수함수 위에 부분, 얘가 그려지는 거는 바깥쪽이에요. 이 경계에 대해서 바깥쪽인데 뭐라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하라 되어 있죠, 문제에서. 그 말은 x도 실수 전체,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하라, 이런 말이고요.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이 말은 공역을 실수 전체로 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1대1 대응까지 하라 돼 있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즉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다시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쓰자면 1대1 함수이면서 x랑 y랑, 그러니까 치역이랑 정역과 치역 모두가 실수 전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1대1 함수는 무슨 말이냐, x 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모든 y에 대해서 모든 x가 다 다르게 대응되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p, q 바깥쪽으로 관찰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q고 여기가 p라면요, 여기 바깥쪽 요 부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높이, 같은 높이의 다른 x가 다 한 개씩만 대응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좀 이상하죠.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도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높이의 다른 x 값이 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랑 얘랑 겹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p, q를 적절하게 움직입시다. q를 이 그림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이 y는 4보다 오른쪽 정도의 q를 배치하면은 이거보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고 실수 전체에서 치역을 내가 계속 한 개씩만 대응시킬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림을 싹 그려보면은 여기 위에요. 내가 이걸 이제 노란색으로 대응시켜 볼게요. 노란색이 칠해진 부분의 높이가 대응되는 거예요. 다른 x에 대해서 다른 y가. 자, 그런데 그럼 내가 여기를 p라고 잡으면요, p도 내가 노란색으로 칠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뭐냐면 이 p의 왼쪽은 절대로 4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y는 4보다 위에 대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어딘지는 모르는 이 높이, 4보다 높은 요 높이랑 y는 4랑 있죠, y는 4랑 이 부분이 붕 떠요. 대응되는 y 값이 x 값이 없어요. 이 높이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줄여줘야 돼. 대응되지 않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q를 당기는 거야. q를 왼쪽으로 당겨서 어디? 여기에 탁 맞춰주면 돼. 그냥 y는 4. 내가 여기에 탁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노란색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응되지 않는 높이가 없는 거예요. 4 이상 다 다른 x에 다른 y가 다 대응되는 거예요. 이 x에 이 y가 다 대응되는 거고, 여기 이 그림에서도 4보다 조금 낮은 이 부분도 모든 게 다른 x에 다른 y가 다 대응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제 1대1 대응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런 말이야. 자, 근데 여기 이제 뭐냐면 이 PQ 사이에 누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얘가 지나가, 얘가.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x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그냥 위로 올라가는 곡선. 여기에 뭐 더하기 a는 그냥 위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개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놈이 여기 그려져야 돼. 가운데 그려져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실수 전체의 치역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어중간한 이 높이보다 위에 있는 치역은 다 생겼어요. 위에 있는 y 값 양수는 내가 치역으로 다 잡았는데 이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역을 아직 못 잡았다는 소리야. 그런데 내가 한계가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아무리 곡선을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로그 x, 이렇게 로그 2x 이런 게 지나가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잡아도 대응시킬 수 있는 높이가 y 값이 이거밖에 안 돼. 이 더 밑으로는 더 안 된단 말이야. 실수 전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p를 바꾸는 거야. p를 어떻게 바꾸냐? 아, p가 너가 점근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노란색이 이제 사라지면서 흰색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떤 로그 함수를 이제 p, 여기가 p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살짝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요, 로그 함수가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밑에 이 부분이 계속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점근선,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이니까 이거를 이 밑에 계속 떨어지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 테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음수로 이제 대응시킬 수 있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굉장히 좁지만 모든 y에 대해 높이가 계속 대응시킬 수 있다.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이 높이가 어디게? 이 높이가 이 0에서 대응되는 여기 있죠. 지금 이는 여기가 지금 는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닫힙니다. 여기 구멍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구멍이 닫혔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구멍이 열립니다. 내가 초록색으로 그릴 거거든요. 요 가운데는 이 초록색은 구멍이 열려요. 근데 얘는 뭐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뭐 알 필요는 없고. 자, 여기 지금 x가 0일 때죠. y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x가 0일 때, x가 0일 때 0 대입해봐 얼마입니까? 3이죠. 절대값 있으니까. 이 높이가 3인 여기가 바로 이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q에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점을 로그로 잡아주면은 p와 q 사이에서는 높이를 대응시키는 게 딱 3까지가 되고 3 포함하지 않는 3 미만의 지역을 다 대응시키게 되고, 다른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p와 q 바깥쪽 영역에서는 노란색으로 3 이상의 모든 숫자들의 다 지역을 대응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거든요. 이 Q는 언제냐면 y는 4일 때 높이가 그때 대응하는 x 값입니다. 이 지수함수에서요. 그래서 얘가 4가 되게 하는 값, 얘가 4가 되게 하는 값은 8이니까 얼마? 얘가 3일 때를 의미해요. Q가 3일 때 의미하고,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3,3이 됩니다. 3,3을 누가 지나가야 되냐? 이 로그 함수가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 그래서 x에다 3, y에다 3을 다 이렇게 같이 대응시켜줘요. 그러면은 a는 3 빼기 로그 2의 3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뭐라 되어 있냐면 p랑 q랑 두 개 더해서 나누기 위한 거,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라 되어 있으니까 p는 0, q는 3이라는 거 내가 알아냈잖아요. f2분의 3이 답이거든요. f2분의 3은 어디다 저기다 대응하냐면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a 더하기 로그 2의 3의 빼기 1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까 a가 얘라는 거 알았죠? 3 빼기 로그 2의 3이라는 거. 그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요, 여기다가 슉 대입하면은 로그 2의 3이 자동으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2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